60대가 넘어서도 아내가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런 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은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신체적 접촉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성들 대부분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20대, 30대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아내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역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당신의 터치를 원하고 있어요. 다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섬세하고 이해가 담긴 방식으로 말입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을 걸어도 대답은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그 분위기. 뭔가 잘못된 걸까 싶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정작 마음속으로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맴도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사실 50대가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부부 사이에 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둘만 남게 되면 더욱 그런 느낌이 강해집니다. 지난 20년 넘게 상담을 해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왠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특히 남편분들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손사래를 치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대부분 말로 소통하는 데 익숙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왜 그래? 라고 묻고 답을 듣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여성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설명보다는 감정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죠.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무언의 신호들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말이 없으면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스킨십을 피하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며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접촉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스킨십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죠. 처음에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여성들에게 신체적 접촉은 단순히 신체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정적 연결의 표현이자 사랑의 확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감정적 거리감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남편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애정 표현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세대만 봐도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죠. 그냥 남자는 말보다 행동이라는 식으로 넘어갔고 그 행동이라는 것도 주로 경제적 책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책임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감정적 교감, 정서적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세심한 관심과 애정 표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그렇죠.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로맨틱한 남자로 변신해야 할까요? 꽃다발을 들고 사랑 고백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창한 것들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적인 신체 접촉을 통한 소통입니다. 거창한 표현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따뜻한 터치를 통해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 접촉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뢰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만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섬세하게 터치를 느낍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단순히 어디를 만져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만져야 하는가, 언제 만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만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내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늘어나고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되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점점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복잡한 기술이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상담하면서 만난 부부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김 선생님 부부였는데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정말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서로 말도 별로 안 하고 앉는 것도 한참 떨어져서 앉으시더라고요. 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내가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자세히 들어보니 특별한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아내분과 스킨십이 줄어들었나요?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글쎄요,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킨십이 점점 줄어드는 걸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신체 접촉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적 영양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스킨십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고 격정적인 것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터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살짝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어보세요. 잘 잤어? 라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달라집니다. 또는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내 옆에 앉아서 어깨동무를 해보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둘 다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섬세하게 느끼거든요. 같은 동작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터치와 정말 사랑해서 하는 터치는 받는 사람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정말 아내를 아끼는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제가 자주 권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어깨 터치입니다. 어깨는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부위예요.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뒤에서 살짝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어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그냥 따뜻한 손을 얹는 정도로요. 이때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바로 떼는 게 아니라 몇 초 정도는 그대로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아내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손잡기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스킨십이죠.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결혼한 지 오래되면서 손잡는 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예 안 하게 됩니다. 손을 잡을 때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감싸는 것처럼 잡아보세요. 그리고 잡고 나서도 바로 놓지 말고 잠시 동안 그 따뜻함을 느끼며 있어 보세요. 특히 산책할 때나 함께 어디 가실 때 손을 잡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둘 다 그 느낌이 좋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저 부부 참 다정하다고 생각하게 될 텐데 이런 시선들이 또다시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등 쓰다듬기입니다. 여성들은 등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대 여성들은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어깨와 등이 많이 굽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걸 모르죠. 가끔씩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뒤에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마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손바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많이 피곤하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곁들이면 더욱 좋겠죠. 네 번째는 목 뒤쪽을 살짝 만져주는 것입니다. 목 뒤쪽은 굉장히 민감한 부위인데 동시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곳이기도 해요.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목 뒤쪽을 살짝 만져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는 얼굴을 살짝 만져주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더 친밀한 터치인데 아내의 볼이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특히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무언가 걱정하고 있을 때 해주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얼굴 터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아내가 화장을 하고 있거나 바쁠 때는 피하세요. 대신 정말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에 두 사람만 있을 때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김 선생님 부부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해 하시더니 몇 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상담실에 들어올 때부터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오시더라고요. 김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네요. 아내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더 다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남편이 이렇게 세심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비싼 선물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너무 급하게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랫동안 스킨십이 없었던 부부라면 처음에는 서로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왜 반응이 없지? 하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둘째,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불편해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바로 멈춰야 해요. 억지로 하는 스킨십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아내의 반응을 잘 살펴보면서 좋아하는 터치를 찾아가세요. 셋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내가 바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피하세요. 대신 여유로운 시간,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에 함께 차를 마시면서 또는 주말 오후에 함께 산책을 하면서 말이에요. 넷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야 아내도 이 사람이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손끝을 통해 전달되죠. 천천히, 꾸준히, 진심으로 계속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어요. 아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거나 말투가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거나 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은 점차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변화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세심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관심과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이 언제부터인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아내 손을 잡고 걷기, 어깨에 손을 얹고 대화하기, 힘들어할 때 등을 쓰다듬어 주기.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바쁘다는 핑계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모든 게 당연해집니다. 아내가 매일 밥을 해주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나를 챙겨주는 것도 다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감사함을 잃어가고 동시에 애정 표현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내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몸짓과 행동으로 더 깊이 전달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많은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남성들은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아서 더욱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처럼 말이에요. 아내 어깨에 손을 얹는 것, 손을 잡는 것,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작은 것들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속성 때문입니다. 비싼 선물이나 거창한 이벤트는 그 순간은 좋지만 금세 기억에서 사라지죠. 하지만 매일매일 받는 작은 관심과 애정은 마음속 깊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정말 단단한 사랑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변화는 아내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내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이 더 좋아서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남편에게 기쁜 일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더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오랫동안 굳어진 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서로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도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당황할 수 있고 여러분도 이게 맞나? 하면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별로 효과가 없네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지 완벽함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아내마다 좋아하는 터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깨 터치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손잡기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반응을 잘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는지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일이에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아내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 자체가 부부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부부관계 개선을 넘어서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저런 부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작은 관심과 애정이 가족 전체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그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니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시면 아내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어보세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을 잘 봐보세요. 분명히 뭔가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부부에게 새로운 봄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적절히 돌보고 표현하면 언제나 다시 꽃 피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 행복하고 따뜻한 결혼 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